안녕하세요 여러분. FTA 프리토킹 에어리어 진행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우리의 적? 아니면 한민족? 과거부터 모두의 관심사였고 해결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쭉 모두의 관심을 받게 될 주제를 오늘은 가지고 왔는데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부작, 두 편으로 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FTA 11걸음 주제 단어는 통일이고 소제목으로 한국 대 독일이라는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를 한번 볼까 해요. 통일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나뉘어진 것들을 한대로 묶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통일처럼 민족 간의 통일을 의미할 때도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메뉴 통일이라던가 아니면 색감 통일 이렇게 등등 많은 곳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아볼 통일이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했던 민족 간의 분열로 인한 통일을 뜻하는 남북 통일의 통일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즉각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을 해내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사례에서 교훈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어떻게 보면 통일의 성공적 사례였다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례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독일은 어찌 보면 분단됐을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물론 독일은 그 당시에 전범국이었고 우리나라는 피해국가인 거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는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의해서 갈라졌고요. 또 해외 세력들에 의해서 연합국과 소련 이렇게 다른 두 세력 간의 다툼에 의해서 갈라졌던 모습 자체는 매우 흡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 나눠졌던 독일은 통일을 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통일을 이룩합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많은 문제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신들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빠른 통일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내부적인 분열 같은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한반도는 이러한 독일의 모습과 얼마나 다를지 아니면 또 다르게 얼마나 비슷할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에 필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내 대외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부 구성원들, 국민들 간의 어떤 소통과 서로의 환경이 어느 정도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그때의 독일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제적인 면을 먼저 말을 해볼 건데요. 동소독 간의 GDP 차이라고 하죠. 1인당 GDP 차이를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통일 당시 서독과 동독의 1인당 GDP 차이는 약 2.1배로 서독이 더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1인당 GDP 차이는 25배에 이르고 있고요. 국가 전체 GDP로 따져봤을 때도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GDP 총액을 봤을 때 동독과 서독의 차이는 8배에 불과했지만 물론 8배도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남북한 차이를 봤을 때 이 8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한 총 GDP의 차이는 50배입니다. 현재까지 독일에서 통일 이후 20년간 통일 비용으로 사용된 예산이 3천조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통일 비용을 써야 할지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을 살펴보자면 외부적으로 소련, 즉 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즉 시기적으로 동독이 버티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힘든데 내부적으로 동독은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미 동독 내에서 많은 시위들 또는 반정부적인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즉 동독의 정치권적인 입장에서 역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서독에서는 계속 통일을 지향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하고 정책을 취하고 계속의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 역시 통일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로 보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은 통일의 시기였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 또한 저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자면 적대감 같은 거를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서로를 믿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독일 같은 경우는 즉 동독과 서독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전쟁이 일단 없었어요. 서로 치고받고 피를 보는 약간 전쟁이 없었기에 통일 전에도 그리고 통일 후에도 서로 간에 융합되는 과정에서 뭔가 불신이라던가 적대감, 적의 같은 건 없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남북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편이죠. 근데 여론 같은 데를 보면은 뭐 북한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몇 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웃으면서 외교를 할 수 있냐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적이라는, 그러니까 적대감이라는 존재는 어떤 감정적인 존재는 통일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면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독일은 좀 통일 전에 서로가 동독과 서독 간의 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요. 통일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서로의 기자단이 동독과 서독 내에, 그러니까 동독 기자단이 서독에 있었고요. 서독 기자단이 동독에 있었다. 이런 자료를 보고 되게 현재 한반도 상황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기자단뿐만 아니라 기자국이 있었던 경우도 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왕래 역시 우리나라보다는 좀 자유로웠는데요. 동독 사람들, 즉 사회주의 사람들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현재 한반도보다는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동독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행으로 이렇게 민주주의된 국가, 즉 서독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고 하고, 불이한 그 가족사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서독으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이런 서로의 정보의 교류라던가 아니면 공감대의 교류 같은 게 더 많다면은 좀 더 융합되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잊어버린 게 있는데,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동독, 즉 사회주의 진영에서 서독에서 방영하는 TV나 라디오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9시 뉴스를 북한에서 볼 수 있었단 소리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북한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분단과 그때의 독일의 분단은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 분명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너무 독일이라는 성공 사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독일도 성공 사례라고 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일 비용으로 3천조가 넘는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매해 통일세로 이렇게 내는 세금들 또한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독일이라는 그러니까 통일된 독일이 과연 잘 메꿔진, 잘 합쳐진 사례로 우리가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은
여기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면이나 단점들을 좀 더 보완하는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통일하면은 올바른 사례로 대한민국, 한반도가 뽑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독일보다 이런 바램은 있지만 물론 독일보다 분단 기간 자체가 일단 길었잖아요. 경제적인 차이도 큰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단 기간이 길어진 만큼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 또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언어적인 것까지 소통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적인 차이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단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일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기에 통일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FTA 요란벌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한국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좀 찍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